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드립을 준비한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막 243만 좋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저의 스승으로 삼는 오늘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 공식 선거운동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오늘 저희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준비가 돼 있어서 두 분을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두 분입니다. 바로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으아. 예.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의 참된 스승은 누가 있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이고 네, 공화국의 시민인가요? 그리고 박영식이다. 어우. 인생의 참된 스승을 물어봤는데 그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옷도 똑같은 걸 입고 왔다. 네. 그러네요. 커플룩이네. 약간만 다르시네. 진짜 그러면 우리 윤 대변인님이 바꿔 입고 오셔야 되겠다. 네. 네. 아니 우리 분위기 파악을 못했네요 제가. 우리 윤재관 대변인의 참 스승은 누구입니까? 이거 다큐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냥 다큐 해줘도 돼요. 다큐로요? 네, 그냥 해줘도 돼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정말 국민입니다. 국민.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진심으로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위대하시니까 네, 예. 국민을 참 스승으로 생각하신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이번에 12월 3일 이후에 우리 국민분들에게 사실 배운 게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네. 대한민국 국민. 네. 예. 참 스승이시죠. 예, 다큐로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한 분은 예능으로 받아주셨고 한 분은 또 다큐로 받아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작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제로 넘어가랍니다. 자, 이거 어제도 얘기를 사실 했던 건데 오늘도 뭔가 좀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귀현 판사 룸살롱 의혹이라는 게 지귀현 본인이 잘 밝혀주면 저는 끝나는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앙지법에서 형사공보관에 오늘 풀이 있었고 내용이라 보면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지귀현 판사가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평론가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얘기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얘기를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추상적이다라고 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상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의혹의 제기의 내용이 네. 구체적이지 않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대응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할 때 분명히 민주당은 얘기를 했죠. 더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애초에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대응을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겠다라고 예. 민주당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대응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고 예. 여기에 더해서 법적인 어떤 이 고발을 하든지 예. 이미 뇌물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직무관련성, 예. 그렇죠.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문제 이런데 이 저촉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고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고발을 한다든가 예. 이런 프로세스대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이제 정도를 걸어가면 정석대로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혹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무적 판단이냐면 이 사진 공개 자체가 실제 민주당과 사법부의 너무 갈등이나 대립처럼 비춰지면 이른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이미 사법부를 흔든다 만다 이런 얘기와 비판을 하는데 요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뭐 이건 네. 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은 일부 보수 신문들의 논조에 비춰봤을 때 또 역풍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외연 확장 단계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또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그런 사진 공개를 통해서 뜻하지 않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제보자가
특정될 수도 있는 사안일 아, 경우에는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제보 한 분의 신원이 노출될까봐 일단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꼭 의혹 제기자가 밝혀야만 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네, 사법부의 미래가 진짜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스스로 정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네, 정치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법부가 오늘 삑사리를 삑 냈죠. 예, 예. 이게 오늘 중앙지법의 입장문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네, 밝히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 음, 사실로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네. 밝히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고 진위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진위 확인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말장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중앙지법의 입장문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입장문이었고 예, 몇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속도인데요. 예, 몇 줄에 있는 입장문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만 하루가 걸렸거든요. 예, 예. 아시다시피 6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재판 기록을 네. 단 이틀 검토하고 속도전을 펼치던 대법원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단 몇 줄을 내기 위해서 네, 만 네, 하루를 보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연 판사가 뒤로 숨었어요. 중앙지법이라는 것은. 예. 예. 이 조직 뒤로 숨었어요. 참 그것도- 비겁하죠.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공보관이나 이제 그 조직의 뒤에 숨는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좀 받는 근데 거예요. 어제였다면 네네. 공보관이 먼저 그 입장을 밝히고 오늘 당사자가 입장을 밝혀도 상관없는데 예. 첫 입장문을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음. 지기현 판사가 뒤로 숨었던 건 정말 비겁한 일이다. 예.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예. 세 번째로는 순서부터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독립적인 윤리감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오늘은 이게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 윤리감사실에서 소위 말해서 조사를 착수했다 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죠. 예.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네.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았으니 사법부가 얼마나 이것에 지금 당황하고 있는지 예. 오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도 같은 대변인이니까 노종면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니까 아니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라는 격이다. 이제 여기서 일단 공감이 좀 된 네. 대목이 있고요.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해라.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어쨌든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을 한 거고요. 지기현 판사 룸살롱 얼굴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런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예,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고 하는 격이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해 주신다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정치적인 효과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우려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네. 아까 이제 윤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우려했으면은 처음부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예. 제일 안 좋은 거는 하다 마는 겁니다. 하다 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여기서 딱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 여기서 딱 걸리면 벌써부터 이 보수 언론, 뭐 보수 종편 이런 데서는 네. 이게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이냐 벌써부터 이렇게 나와요. 저도 봤어요. 예. 한동훈 전 후보도 이미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벌써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놓고 근거를 대지 않으니까 예. 마치 내용이 없는 건데 원래 내용이 없는 건데 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장만 부풀려 가지고 예.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의혹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지금 바로 1분 만에 이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당장 1분 만에 고발에 나서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예. 어쨌든 최대한 이 상황을 근거가 있다라는 걸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돌입해야 되는 거는 네. 맞는 거죠. 그리고 예. 근거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는 예.
앞서 뭐 대중 앞에 모든 걸 공개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예. 예를 들면은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모든 거를 다 뭐 공개를 하지 않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수사기관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김학의 사건 때처럼. 아, 잘안 김학의 보인다. 사건이 또 있죠. 예, 안 보인다. 또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선택할 수 있는 후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룸사롱을 가서 술을 먹는 거 이거요 예. 습관이거든요. 아, 습관입니까? 예, 어. 그런 사람들만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입장문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기현 판사가 입장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진이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몰라서 하기사 지금 여러 사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룸사롱에 네. 여러 번 가서 어떤 사진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그것도 뭐 합리적인 그럴- 추론 중에 하나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입장을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기현 판사는 지금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무슨 말도 못할 것이고 계속 공궁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예. 카드를 가지고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을 문제 제기하는 목적이 예. 직연 맛 좀 봐라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현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뭐 여러 의혹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직연 마음 좀 졸여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공당의 어떤 이 문제 제기의 어떤 핵심은 예. 이런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 아니냐? 당연하죠. 그리고 예.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대변인님이 전략적으로 이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응해야 된다. 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문제 제기의 핵심을 분명히 살려가지고 요거를 분명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무슨 뭐 이런 뭐 검찰 출신의 예. 이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들이 이상한 프레임을 가져와가지고는 또 이상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말도 못 꺼내게 아주 한 방에 이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네. 이러한 이 반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이제 동호 반복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좀 잘라서 가볼까요? 예. 아니, 어. 그 민주당이 예.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아도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 목적과 목표가 예. 단순히 직위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직위원에 대한 그 일탈 그리고 룸사롱 접대 이것을 밝히는 게 첫 번째 목표겠지만 실제로의 최종 목표는 지금 직위원이 하고 있는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공개 재판.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탈옥을 실행했던 것 거기에 이러한 일탈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의 선택들은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직위원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 언론 과정의 취재 그동안에 봐왔던 사람들의 제보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예. 직위원의 이탈이 윤석열의 탈옥과 이상한 재판 진행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예. 그동안 직위원이 보였던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인 행동 그리고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내란 수계와 내란 세력들과의 연계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간다면 예.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내란 청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요.
아니 법원행정처장도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뭐 윤리감찰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입장을 밝힌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위원 판사 본인에게 법원의 뭐 어떤 뭐 공식 절차는 아니더라도 뭐 누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윤리감찰실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대법원장이든 뭐 누구든 간에 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든 누구든 간에 재판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일조차 사실은 안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 정도 나온 거 아닐까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진짜 시도조차 안 했겠죠. 하기가 어려웠겠죠. 꺼내는 순간 이게 미칠 파장이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거 근데 공개가 우리 뭐 가정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공개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됐잖아요.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제일 나쁜 게 그냥 하다가 멈추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멈출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변인 입에서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건 이제 뭐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공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사진의 어떤 뭐 성격, 뭐 내용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좀 저희가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윤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네. 민주당이 그냥 룸사롱이라는 장소에 예. 직위원 판사가 이제 혼자 앉아 있어서 그런 사진이어서 이것을 뭔가 이게 뭔가 이 대단한 어떤 문제이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혼자 있었겠습니까? 예. 뭐 누군가가 같이 있었겠죠. 동석자가. 그렇죠. 룸사롱 혼자 제가 뭐 가본 적 없습니다. 룸사롱에. 네. 저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예. 가본 적이 없고 예. 저는 주로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잘 모르나 그곳이 예, 어떻게, 잘 모르지만 어떻게 생겨먹은 곳인지는 잘 모르나. 예, 저희 다 몰라요 사실은. 예. 주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리는 다. 예, 그렇죠. 윤 대변인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저희 다 혼자 있어요. 원래. 예, 다 방콕 쪽이라서. 예. 그러나 거기 간다면 예. 혼자 가지 않죠. 네. 주로 무슨 뭐 접대를 받거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사건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럿이 갔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예.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예. 어떠한 이 물증이겠죠. 예. 물증 내지는 그러한 맥락이 있는 어떤 사진이겠죠.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 내란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것들을 도달할 수 있는 예. 이런 내용일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방식의 대응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요런 물증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거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측의 이 윤석열 측의 예. 어떤 가까운 네. 그게 뭐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 연결되어 있는 예. 제가 알기로는 판사들은 평소에 뭐 그렇게 될까봐 별로 누구 만나지도 않는다고 저는 그러니까 알고 있거든요. 사건 관계자는 아예 그냥 접촉 자체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예. 당연히 이거는 예를 들면은 법원 내부의 어떤 그게 감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것들이 작동이 되는 것과 동시에 플러스 그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뭐 수사기관에 이제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예. 그것에 연관된 형사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예. 당연히 이것과 연관됐다고 하면은 재판부가 바뀌어야죠. 재판부가 예. 바뀌어야 되고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봐준 거에 대한 그동안 예를 들면은 탈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속 취소를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잡아와야죠.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죠. 네. 방범창이 있는 곳으로. 네. 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말까지. 예, 한 가지 더 네, 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어제 민주당이 장소까지 공개했지 않습니까? 장소 예, 룸사롱 안까지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주소라기보다는 내부의 사진이 내부의 있죠? 사진을 네네. 공개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장문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 장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갔을 것이다. 판사들끼리도 갔을 수도 있고 예. 변호사들하고도 갔을 수도 있고 검사들하고도 갔을 수도 있고 뭐 업자라고 표현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네. 민간이라고도 갔을 수도 있겠죠.
직위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사진이 확보한 사진이 누구랑 간 건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패를 깔 수가 없는 상황.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그런 술집에 많이 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뭐 썰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금 여러 비슷한 건이 있다라고 하는 취재들이 많이 있다는 이제 전언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조국 혁신당에도 그런 혹시 제보가 조금 들어오곤 있습니까? 네, 뭐 비슷한 것도 오.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직위원 판사의 이탈이 여러 가지의 행태로 이루어졌고 많은 형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직위원 판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정당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 예. 예, 계속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일을 보고 특히 이제 법원 해명 보고 느낀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제 육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공개를 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설익은 의혹 제기를 하느냐라고 오로지 비판만 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죠. 사법부와 민주당의 대결 국면 내지는 갈등의 양상으로 또 이제 프레임이 좀 전환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제처장 출신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뭐랄까 뭐 특히 특검법 발의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의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라고 일단 명칭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법원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권오을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 이분은 이제 이번에 선대위로 새롭게 영입된 이제 TK 출신 인사이시죠. 대법관을 20명에서 30명까지 늘릴 수는 있겠지만 100명까지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제 100명으로 늘리는 안은 처리하는 게 맞다. 속도 조절, 수위 조절 그리고 중도층에 대한 뭐 우려, 유입 우려 나아가서는 뭐 이제 외연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보수층에서도 민주당을 이번에 찍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걱정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도층이 뭐길래 이런 걱정을 하는가? 그거 좀 궁금하긴 한데요. 중도층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이분들은 속도 조절, 수위 조절, 사법 개혁도 시기에 맞춰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뭐 중도층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주요한 정치 세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당이지 않습니까? 네. 양당의 지지층으로 강하게 조직되지 않고 있는 네. 뭐 그것을 스윙 보터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계층에 있는 유권자층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러한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굉장한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식이 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법부에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네. 이 대법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의도가 있는 이러한 행위들이 확실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행위들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다종다양한 어떠한 제도나 네. 이러한 것들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네. 이러한 이제 의지를 가질 텐데 네.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그 네. 지지의 강도가 약하거나 음. 이 민주당 지지 논리로 강력하게 조직되지 않은 유권자층의 경우에는 네.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는 뭐 이렇게 좀 연결돼 있는 이러한 어떤 강도가 낮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그러한 분들은 이런데 이제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이런 논의들을 항상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갖고 가면은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네. 이렇게 갖고 가면은 예. 이거는 항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고 서로 싸우는 것만 남는다.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필요한 거는 예. 이 논의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악질적인 프레임들이 뭐냐면 예. 보수 언론이 펴는 프레임이에요. 예. 지금 예를 들면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네. 이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느냐, 진행되지 말아야 하느냐. 네. 이거는 원래는 없는 쟁점입니다. 이거는 헌법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원래 뜨거운 무슨 논쟁의 무슨 헌법학자들의 논쟁의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네. 지금 결론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쟁점이 원래는 아니에요. 예. 이걸 쟁점화 시킨 사람 누구냐? 한동훈인 거죠. 아, 예. 한동훈발 쟁점인 것인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마치 쟁점이 이제 막 살아있는 쟁점인 것처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엔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원래의 어떤 목적을 보면 그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입법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예. 이것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 입법이라든가 예. 이재명 살리기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 갈래의 어떤 풍부한 논의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논의를 보면은 속도 조절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항상 하냐 안 하냐예요. 하느냐 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재판 소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다. 독일 같은 경우 하거든요. 근데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법원과 이 헌법재판소 간에 예를 들면 한정위원 문제나 이런 것이 났을 때 헌법재판소가 권한해가지고 이것은 달라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대법원이 안 따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논의를 푸는 게 중요하다. 하느냐 마느냐, 예. 속도 조절이냐 아니냐 예. 이렇게 푸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수 언론이 파고 있는 요 프레임 속으로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속도 조절이 아니고 노련한 거 아닌가요? 노련하다. 노련하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왜 그 민주헌정 세력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뜻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예. 노련함이 많이 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과거의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많은 걸 놓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도층의 눈치 보고 뭐 역풍을 우려해서 또 좌고우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노련함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싶고요. 예, 예. 특히나 사법부에게 예. 사법부는 이제 독립성이 매우 강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고 확실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에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근데 그 기회를 계속 차버리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더 생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매우 노련해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시작을 또 이제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보긴 했는데 사법 개혁은 당연히 돼야죠. 오늘 이번에 불거진 여러 논란만 보더라도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를 이제라도 어쨌든 칼을 빼들었으면 개혁할 부분은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별개로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접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다 제보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조인신인데 법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서 참 저희가 확실해지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또 저희 이 시간에 공개해드릴 수 있다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좀 가보고요. 오늘 이제 호남에 비가 왔죠. 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도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긴 했는데 호남에는 비가 내리는 이 날씨 속에서도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남 민심이 항상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자신들이 이 후보를 전폭적으로 몰아주겠다라고 하면 화끈하게 또 몰아주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압도적으로 또 결집해서 압도적 승리의 미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남이 갖고 있는 이 자존심 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노력들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숲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보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 노력들
계속 그런 희망들을 계속 심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표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투표율. 투표율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사실은 이제 선거 시작과 동시에 사실은 승패가 거의 결론 난 것처럼 보이면 예. 조금 이완될 수 있고 그 이완은 사실은 그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계속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걸 잘 설명드리면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MBS 이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데 MBS 결과로는 광주 전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78% 이렇게 나와 있네요. 5월 12일부터 14일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해서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 갔잖아요. 평론가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다른데 있나요? 뭐. 아니요. 정계 은퇴했는데 너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 홍준표라는 이름이 연일 신문에 언론에 등장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상하냐고 물어본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네네. 뭐 자꾸 소환을 시키니까 정치인이 정계 은퇴했다는 말 뭐 못 믿을 말이죠. 네. 아니 본인은 정계 은퇴를 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뭐 예. 저 사표 쓰는 것도 아니고 예.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네. 네 그리고 뭐 정년 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정계 은퇴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뭐 은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뭐 계속해서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본인은 정계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누군가 이제 이름을 부르면 예. 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게 정치인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홍준표 막걸리 나중에 한잔 하자고 그러고.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 고향 가서 또 이게 예.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고 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막걸리 한잔 했으면 좋겠다. 낭만적인 정치인이다. 이 말씀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고 홍준표 전 시장 본인이 또 이 관심을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몸은 하와이에 있으나 마음은 그의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여의도? 인터넷에 있거든요. 인터넷. 예. 그래서 그의 이제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꿈. 네, 청년의 꿈이라는. 거기 계속 댓글을 달잖아요. 네, 그러면서 댓글도 묘한 내용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해줬던 꼬마 민주당에 내가 갔더라면 이 국민의힘 죄송합니다만 호랑말콜 같은 표현이 안 들어갔지만 어째 이 국민의힘 같은 의리 없는 집단에서 내가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아마 94년인가요? 92년인가? 그때 이제 한나라당 신한국당에 가면서 이제 네, 정계 입문을 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김문수 네. 후보 등과 함께 예. 그걸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꼬마 민주당을 선택했더라면, 그러니까 시작을 네네네. 자신의 정치 경력의 시작을 민주당 계열로 물론 이제 꼬마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결국은 어쨌든 민주당 계열로 돌아오게 되는 그 경로를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어디 있겠느냐 민주당에 있었겠죠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주당에 가고 싶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꼭. 얘기가 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가고 싶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나중에 선택지를 넓힐 수도 있는 어떤 뉘앙스를 이미 뭐 맥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거기다 달아놓으면 그러면 언론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후에 뭐 다음 스텝이 있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다음 스텝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총리는 홍준표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걸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의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예.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지까지는 저는 모르지만 네. 양측이 뭐 아니다라고는 하니까 뭐 그건 끝난 것 같지만. 얘기해 본 적은 없다고 하니까는 네. 그리고 저도 뭐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예. 뭐 그거는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거기까지 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 맥락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정치인의 나는 정계 은퇴했어라는 말은 뭐 믿을 거는 못 되는 얘기다.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의 기사화가 되려면 뭐 윤재관 대변인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자가 어디서 귀동냥으로 뭐라도 들어야 그 기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총리설이라는 게 아니 이게
보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흘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 시장 측 인사의 자가 발전적 기사다.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예. 절대 정계 은퇴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네. 정계 은퇴할 사람이면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 제가 봐왔던 그 동안의 정치인들을 보면 네. 진짜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예, 두문불출해 버리니까. 잊혀질 자유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화하니까 전화까지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건 자기 정치 하고 싶어서 지금 잠깐 자기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예. 자기가 복귀할 때 걸리적거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겠다. 네. 그 제거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이번 대선을 삼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예. 정말 은퇴하기 어려운 게 옛날에 네. 손학규라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참 네. 그 이번에도 나오잖아요. 선생님이죠. 네. 이번에도 개헌 때 잠깐 빼고 고개를 들었죠. 네. 예, 근데 개헌 얘기 나올 때. 옛날에 이제 민주당 대표하고 나서 네네. 만덕산인가 어디 산으로 갔어요. 그분 아 같은 그렇죠. 경우에. 예, 산으로 들어갔죠. 아 토글로도 갔어요. 네네. 그렇죠. 거기 네. 있는 네. 컵라면 먹던 사진이 기억납니다. 네. 저기 얼굴에 검은 칠하고. 그 이제 민생 대장정인가 그거 할 네, 때. 맞아요. 근데 산으로 가서 닭을 키우고 뭐 네. 그랬습니다. 수염이 막 이만큼 길어졌었죠, 그죠? 네, 그래서 무슨 뭐 만덕산 현인처럼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주기적으로 갑니다 거기를 또 산을 헤치고 가서 예. 자꾸 현안을 물어봐요. 예. 근데 현안에 답을 하느냐? 답도 안 해요. 오. 답도 안 하고 그냥 네. 뭐 우리 뭐 파전에 막걸리나 먹자 이러고 뭐 마시고 뭐 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기자는 돌아가요. 근데 예. 그렇게 했다라는 게 기사입니다. 그쵸. 손학규가 산에 있고 산에만 계속 있고 말은 안 하고 예. 닭을 치고 기자는 가서 막걸리나 얻어먹고 왔다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기사예요. 예. 그것마저도 정치적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말 정계 은퇴를 하고 싶으면은 예. 이제 멀리 가야 됩니다. 아. 해외에 멀리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도 해외로 가지 않았느냐? 하와이지 않습니까? 하와이라는 곳은 금방 돌아오는 곳이거든요. 예. 하와이가 아니라 미국 본토로 가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당분간 한 네. 최소한 뭐 몇 년 정도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정계 은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유학 갔다. 네. 또 유학 가서 돌아오면 또 돌아왔다고 와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것도 잘 안 되지만은 네. 어쨌든 하와이 간 거는 바로 돌아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믿기 힘든 정계 은퇴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청년의 꿈이라는 나라에 항상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자기 그 페이스북이라는 나라에 항상 살면서 한국에 있는 이 정치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뭔가 늘 이 자신의 지지자들 혹은 정치권과 연결돼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기 멀리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글을 온라인상에 남기는 순간 이 국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단독 보도가 또 뜬 게 있는데 이렇게 계속 뭐랄까 민주당에 갈 것만 같은 민주당 정권에 나중에 총리할 것만 같은 이런 이제 기사가 되다 보니까 몸값이 높아진 홍준표, 김문수 특사 보내서 홍준표를 선대위 합류로 설득시키기로라는 제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홍 전 시장의 측근을 보내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서 해야 될까요, 대변인님? 아이고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뭐 쇼를 보더라도 해도 뭐. 완전 다 비빔밥이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선대위는.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자기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 몸값 높여서 아까 몸값 높이 얘기하셨으니까 예, 그럴 목적이 뭐가 있잖아요. 몸값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네. 수사를 피해야 되죠.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사라지고 나면 수사가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절대 정계에서 물러날 수도 없고요. 예. 은퇴할 수도 없고 음. 계속 본인이 뭔가에 가치가 있는 예, 그리고 양쪽에서도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쉽게 수사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예. 그런 존재로 남고 싶어서 계속 발버둥을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당분간은 국내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뭐 본인이 6월 뭐 한 20일 경에 예. 돌아오는 표를 끊어놨다고 하니까 예. 뭐 봐야겠지만 예. 어디에 있든 간에 네. 본인에게 들어올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실행하기 위해서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뭐 대선 끝나고 돌아온다라고 그 예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뭐 김대식 의원, 홍준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김대식을 하와이로 보내서 홍 전 시장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요거는 하나 짚고 싶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는 용광로라는 표현보단 볶음밥 내지는 뭐 따로국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잡탕밥? 오색 찬란한 잡탕밥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인데, 홍준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별로 오색 찬란하지 않죠. 그런가요? 네. 약간 이렇게 너무 복잡한데? 비빔밥에 막 넣었더니 네네네. 넣고 보니까 이거는 윤석열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넣고 봤더니 이게 이상하다. 2022년에 본 거 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더 넣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아니, 그래서 아니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렇게까지 보냈는데 홍준표가 거절하면 홍준표는 야박한 사람이 되고 보낸 사람은 짠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지 예. 홍준표가 진짜로 합류할 것이다 생각하고 보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 경선 때 겨뤘던 사람들이 또 혹시라도 네. 선대에 다 오면 좋은 게 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안 올 것 같지만 네.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한다. 네. 그러면 가장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누구냐? 네. 한동훈입니다. 아 그러네요. 또 생각해 그렇죠. 보면 네. 홍준표까지 왔는데 한동훈이 왜 안 와? 한동훈 씨는 계속 네. 유튜브 라이브만 하고 그렇죠. 당원 가입 운동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선거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예. 자기 당권 준비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당이라는 조직의 질서와 논리로 보면은 예. 이런 나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선거는 팽팽 놀면서 선거에 네. 대해서 하나도 안 하면서 네. 선거 망하면 내가 당권 선거 망친 사람들 이렇게 요구하면서 네. 내가 그때 나가가지고 당권 잡아야지 이런 계산만 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할 말이 지금 있다는 거죠. 뭐냐? 내가 선거를 도와주길 원하면은 네. 윤석열과 절연해라. 이걸 지금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친윤들과 친윤 기득권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하면 네. 명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 생각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 명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의 이런 플레이가 정당화가 되고 예. 그래서 결국 대선이 망했을 때 대선 망한 거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거봐 윤석열하고 절연 안 해갖고 네. 망하잖아. 내가 절연 하라고 그랬지라고 네. 하면서 당권을 잡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 그럼 복수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싫기 때문에 네. 제발 한동훈 여기 와서 같이 망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 복잡하면서도 네. 우스운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선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물론 이제 이 선대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윤석열이네 할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이게 메시지의 혼선이랄까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그리고 후보의 메시지도 또 혼선이고 가령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출당과 관련된 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오늘만으로도 출당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뭐 국민일보 또 따로 나오고 중앙일보 또 따로 나오고 뭐 오늘 또 YTN은 무슨 뭐 전화로 윤석열에게 김문수가 전화를 했는데 탈당 만료를 했다고 했다가 또 김재원 비서실장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이게 아주 너무 혼선이라 가지고 사실 출당이 이 선거의 큰 변수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인 거죠. 아이고 참. 네. 자기네들은 뭘 하든 간에 출당하는 쇼를 보인다 하더라도 예. 뭐 전통적인 이제 그 야당 지지층은 뿐만 아니고 중도층에서도 이미 판단과 이 생각은 끝났어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저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럴 사안인가 좀 싶기도 해서.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만의 논리에서는 예. 윤석열 출당을 시켜야 예. 뭐라도 플러스 알파의 지지율 상승이 있을 것이고 예.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고 아니 근데 인적 구성이 윤석열이 내면 그냥 윤석열 내비두고 그냥 선거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들의 세상이라고 그들의 네네네네.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예. 동의를 안 합니다. 예. 동의를 안 하는데 예.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들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들의 생각은 그래서 윤석열과 절연을 하면 네. 뭐라도 플러스 알파가 있고 지지율에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이준석과의 단일화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준석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이준석이 10% 지지율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선거 비용을 하나도 보전을 못 받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둘이 합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하고 좀 비벼볼 수 있는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네, 있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할 하면은 이준석을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대선이 망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과 절연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한동훈이 안 올 저 명분이 없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오면은 대선 망한 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후에 당권 경쟁에서도 네. 불리하지 않은 이런 예. 조건이 생기게 된다. 한동훈 손에도 같이 똥물 묻히고 가는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각자의 또 논리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전에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쨌든 뭔가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의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과 그럼 절연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의 방어 논리는 당이 공식적으로 탈당을 요구하면 그럼 내가 할게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그러면 여기서 의문은 당이란 무엇인가예요. 항상 이런 게 함정입니다. 이런 법꾸라지 스타일의 이 캐릭터들은 예. 항상 이런 게 붙습니다. 당이란 무엇인가? 예. 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맞는가? 예. 그 여기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윤석열의 제2의 논리는 예. 김용태와 김문수가 합의해야 당이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김문수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가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합의해야 그게 당의 의사이지 예. 비대위원장만 얘기하는 건 당의 의사가 아니지 이럴 건데 김문수 후보는 그거는 내가 탈당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스스로 결단하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은 김문수 후보가 탈당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 예. 입장 정리는 안 된 것 같으니까 예. 나는 뭐 글쎄 뭐 용태 왔으니까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는 그런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팬층이 있어. 예. 내가 빠지면 선거가 좀 곤란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요 논리. 그래서 실제로 오늘 MBN 보도에 그 대목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지지율 빠질 걸라고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들만의 세계다 그래서. 네. 이게 저는 그러면은 그 대변인님 탈당 안 할 것 같죠? 탈당이요. 예. 안 하죠. 스스로 안 할 것 같죠? 안 하죠. 안 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윤석열은 예. 자기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예. 이 당은 완전히 무너질 텐데 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 내가 탈당하면 이 당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살신성이라는 차원에서 예. 더욱더 이 더욱더 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리를 생각하는 지키겠다. 거죠. 네. 아니면은 뭐 본인이 받고 있는 그 수사와 관련된 대목도 혹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합리적인 생각까지 할 그 지적 능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냥 착각 속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내라는 힘이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선거 제가 대선 내 일정팀장을 2번을 해봤는데요. 예. 선거 초반에 대선 후보 일정에 전략적인 판단이 다 들어갑니다. 예.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이 다 들어가는데 예. 결국 이번에 선거 초반에 영남 지역 특히나 TK, PK 지역에 초집중이 됐던 거는 예. 결국은 이번에 전략적 요충지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은 PK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렇죠. 딱 보면은 나오죠. 그렇죠. 완전히 쏠려 있죠. 예. TK마저도 전략적 요충지가 양당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마당에 예. 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을 저는 일정을 보면서 동선을 보면서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 수성을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서마저 수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욱더 예. 깊게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주제 다루면서 저도 오늘 다른 방송에서 뭐 저도 이제 패널로 나가는 방송이 있으니까 출당하냐 탈당하냐 제명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주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19일 남았거든요. 대선이. 윤석열의 내란이 12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민한다라는 정당은 죄송한 얘기인데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 무슨 지지자 타령하고 앉아 있는 그 내란 속에도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JTBC, MBC 이 두 회사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만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12.3 비상겸 이튿날에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회동 기억나시죠? 안가회동 4인방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그때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하고 일부가 4인방 중 일부가 회동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또 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윤석열이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도 버티기를 일관하지만 탈당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이제 이 사건과 연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또 가능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 보도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민, 김주현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또 하나 추경호, 나경원한테도 전화. 그건 이제 JTBC 보도니까 예. 뒤에 하기려고 하는데 그냥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거잖아요. 예, 이거 12월 3일자에는 네.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고 윤석열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11시 20분이었죠. 예, 11시 22분에는 추경호와 1분간 통화하고 11시 26분에는 나경원과 또 40초 통화하고 요 통화 기록을 보니까 이 12월 3일만 통화한 게 아니라 12월 4일, 12월 9일에서 15일 그리고 12월 6일 뭐 심지어 고성국 유튜버도 이따가 언급할 건데 일단은 이런 윤석열의 통화 기록이 일단 공개가 됐어요. 어디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추경호를 많이 했는데요. 네. 추경호에 대한 저는- 지금 수사가 네. 더 이상 그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추경호가 그냥 내란 당일날 이제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내란 수계와 이 공모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단서가 이제 분명히 잡혔죠. 네. 그러니 이제 추경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나경원이 그동안 어떤 그 보여줬던 모습이 왜 그랬는지도 이제 하나하나 더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하고 그 뭐 안가회동에 갔던 사람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은 당연하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네.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작당 모의를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자들을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더욱더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합리적인 추측이 예. 예, 맞았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뭐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예, 이 사람 주장인데 이상민의 경우에는 지난해 경찰 조사 때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유혈 충돌 없이 잘 끝났다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다. 참 못 믿겠고요. 자, 그리고 김주현 같은 경우에는 이 MBC 취재 기자에게 일일이 기억나지 않지만 당일 상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신은 대통령 직무 정지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특별한 것이 아닐 것. 굉장히 뭉뚱그리는 대답만 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또 얘기했던 거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JTBC가 보도한 내용에는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해주신 추경호, 나경원 등장하고요. 다만 저는 제일 관심이 갔던 내용은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12월 9일에 윤석열은 김문수 후보와도 3분을 통화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눈에 띄고요. 두 번째, 계엄 사흘 뒤에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와 심지어 5번을 통화합니다. 근데 이걸 고성국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5번을 하는데 이게 심지어
4시 37분부터 44분까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걸었다 끊었다를 이제 너댓 번 한 거죠. 요게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요. 2024년 11월에도 11월 21일에도 이건 이제 계엄 전이죠. 근데 통화 문자 내역이 있다. 요 대목은 저에게 또 그리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고성국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MBC, JTBC 두 보도에서 어떤 내용을 좀 눈에 띄게 보셨어요? 다 눈에 띄죠. 네. 모든 게 눈에 띄는데 네. 저는 역시 이제 고성국 씨는 대단하다. 고성국 박사님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대단한데요? 예. 아니 이 사실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예. 대개는 이제 좀 마법적 능력이 있어야 예. 이런 역할을 할 수가 근데 있는데 고성국은 마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런 마법적 능력이 없이도 이런 조언을 하고 그러니까 네. 전화를 왜 했겠습니까? 유튜브 출연시켜 달라고 했겠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전화를 계속해서는 네. 전화를 이렇게 한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네. 이후에 이 고성국 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 윤석열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국민들에게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를 설명할 이 어떤 그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 바로 윤석열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척척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럼 요것만 그랬을까? 아니죠. 사실 그동안 네. 그동안 명태균 씨하고도 뭐 이렇게 그랬고. 해가지고 척척 맞는 게 있었고 네. 얼마나 많은 이 윤석열 정권하고의 손발을 맞춰가지고 예. 한쪽에서는 유튜브로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오른팔 역할을 쭉 하고 예. 그리고 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고성국의 방송 내용에 맞춰가지고 또 이 어떤 정권 운영이나 자신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또 하고 예. 이런 게 얼마나 잘 맞아 돌아갔겠어요. 예. 유튜브 정권이기도 했구나. 무속 정권, 마법의 정권, 유튜브 정권. 정권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놀랍다라는 겁니다. 예. 이때 고성국이랑 통화하고 나서 고성국 씨가 아마 영상에 그런 걸 남기거든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대국민 담화해야 된다. 하고 나서 실제로 담화를 해요. 그런 거 보고 나서 야, 참 이런 일들이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 이 통화 내용으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유튜버야 유튜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나경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계엄군이 오기 전에 이제 비상의총 장소를 어쨌든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비춰봤을 때 결국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정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목입니다. 계엄 해제를 오히려 방해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40초 통화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추경호, 나경원 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뭐라고 하냐면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대화였대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전혀 아니고요. 아 윤석열이. 네, 그런 그쵸. 말을 하고 싶은 때는 예. 불렀을 겁니다. 나중에 예. 불러서 소주나 한잔 하면서 예. 소주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예. 좋은 음식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예. 좀 좋은 음료 마시면서 예.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네. 지금 계엄 때려놓고 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그날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럼요. 문을 때려 부셔서라도 네, 끌어내라.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네. 예. 이거를 어떻게 해라. 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뭐 그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몇 시에요 이게? 11시 밤- 22분. 밤 11시 22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가롭게 그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쵸. 지휘 통제실에서 이게 뭐가 어쨌고 저쨌고 네.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네. 전화를 해서 호통을 쳤겠죠 무조건. 그렇죠. 군인들한테 한 것처럼 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군인들이 아직 안 가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가면 예. 계엄이 해제가 될 거 아니야. 예. 빨리 의총 장소를 바꾸고 예. 이런 걸 했을 것이고 예. 나경원 전화해가지고 지금 경호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의원들을 통제를 못하니까 예.
우리 저기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좀 네. 중진이니까 중진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의 이제 뇌피셜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뇌피셜. 뇌피셜은 어쨌든 윤석열하고 나경원은 사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빴다 좋았다 하는 거죠. 그죠, 나빴다 좋았다 사람 하는데 사이가 이 당시에는 뭐 아주 오랜 서사를 두 분이 또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전당대회 한번 나간다고 그랬다가 예, 그렇게 뭐 됐는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계엄 정치적으로 뚝배기가 기상계엄 아닙니다. 때린 마당에 또 지켜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해서 지금 이게 지금 계엄군이 있다가 바로 국회를 갔다가 또 엄습을 할 거니까 아예 우리 경원이는 좀 뒤로 빠져 있어. 그런 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런 분 아닙니다. 소설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지시의 시간입니다. 지시의 시간인가요? 지시의 시간입니다. 걱정과 우려의 시간이 아니고. 그런 시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시를 해갖고 빨리 이걸 어떻게든 간에 네. 계엄을 내가 지금 선포한 거를 네. 이 지금 이 초치기를 해가지고 빨리 지금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이게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김문수와 9일날 통화를 했잖아요. 9일, 12월 9일. 예, 3분간 통화를 네. 했는데 그 전후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김문수는 계엄 국무회의 예. 예,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불출석했죠. 네. 예, 참석하지 않았죠. 네. 근데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당신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과 언론에 계속 질문이 쏟아졌죠. 그렇죠. 거기에 김문수는 벗어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김문수가 9일날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예. 김문수가 소위 말해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은 딱 한 명의 국무위원의 이었죠. 모습을 보여준 건 11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구나. 통화하고 11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윤석열의 그 척지지 않았던 그런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로 픽이 됐고 그래서 9일날 통화해서 야 11일날 있을 현안 질의 때 이상한 얘기 나오더라도 너는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1일날 김문수가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경선 결과까지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9일날 통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후 관계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빨리 이 3분 동안 무슨 통화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 대답을 들어보면 실제로 윤재관 대변인님 예측이 맞는지 아닌지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뭐 별 통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하겠죠. 뭐 지금 그럴 대선 텐데요. 후보니까. 김문수가 갑자기 부각된 건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11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꽃꽃 문수가 된 거죠. 11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11일 때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동기부여가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9일날의 통화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기운을 북돋아 줬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또 대변인 말씀하시니까 9일에 전화해서 3분 동안 이제 소위 윤석열 가스라이팅을 잘 이렇게 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요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오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선대위 공개 회의석상에서 한덕수 과거 캠프의 대변인이었죠. 이정현 이제 위원장인데 제 조선 직함을 까먹었어요.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관련된 그 당 징계 관련돼서 뭐 취소를 권고하고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2023년 11월에 이미 당이 징계를 취소했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은 소위 이준석 후보를 받아줄 최적의 조건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일화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에게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요거와는 또 다르게 뭐 장예찬 전 최고도 복당을 하고 뭐 이랬죠. 참 재밌어요. 재밌는 정당인데 자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단일화 단도직입적으로
단일화 합니까? 하면 바보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합니까?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예. 하면 바보다라고 보고 네. 지금 국민의힘도 김문수의 생각과 김문수를 중심으로 한 이분들의 생각과 나머지 네.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네. 이준석과도 단일화 해야지라는 거는 김문수 동의하는데 네.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요거는 어떻게 가는 거냐, 네. 요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단일화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문제도 정리하고 명분도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그럴 마음은 없고 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단일화라는 거는 참. 그냥 불러다 놓고 단일화 할래 말래 안 할래 그래 그리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런 차원 정도의 고민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분담 아니냐. 예를 들면 김용태 뭐 그런 얘기도 비대위원장하고 하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하고의 뭐 역할 분담 아니냐 이렇게도 가는데 예. 저는 이게 역할 분담이려면 뭐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볼 때는 역할 분담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예. 점에서 예.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가 디테일한 면에서 잘 안 된다면 예. 이준석 쪽도 이게 뭐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가 한번 돼야지 뭐 단일화 얘기를 하는지 말든지 할 텐데 예.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괜히 이거를 단일화를 걸었다가 예. 뭐 본전도 안 남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기 어렵다. 다만 예. 이제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돈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10%를 넘겨가지고 얼마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거냐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예. 저는 뭐 그것도 각오하지 않고 지금 이 대선을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이준석 후보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수의 네. 지금 셈법으로 나온 것이다. 예. 각오를 하고 나왔어야죠 그 정도를. 예, 버티면 나중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단일화하는 거는 뭐 먹을 수 있다는 표현도 좀 일단은 지양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일화하면 바보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실제 그 당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역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한다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님은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1%도 없어요? 근데 그걸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건을 아무리 네. 생각해도 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예. 합리적인 조건들을 생각하면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예. 둘이 합쳐가지고 뭐 이긴다라는 뭐 이런 뭐 예를 없죠. 들면 그럴 가능성이. 보장이 있거나 예. 그래야 이것도 하는 건데 예. 차라리 모험을 한다면은 예. 내가 자력으로 10%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저는 예.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네. 이렇게 만약에 단일화를 걸어가지고 물론 그런 얘기는 있대요. 국민의힘 내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서 이건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네.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준석으로 단일화하자 그렇죠. 이런 거죠? 차라리 네.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게 그러면 낫지 않을까? 이준석이 받아주지 네. 않겠어 이런 건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김문수로 끝까지 대선으로 가는 거는 예. 너무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본선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따져보면은 예.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는 국민의힘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 좀 여러모로 이 가능성 자체가 많이 크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내피셜입니다. 예. 이 양반들이 세상 바뀐 걸 모르네? 내가 들어간다고? 니네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지. 아하. 지금 무릎 막 꿇고 있는 과정이 지금 더 꿇어야지. 기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라고? 아니 네. 니네들이 나한테 짐 싸서 와야지. 이런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50% 이재명 후보가 50% 넘어가는 상황이면 예. 국힘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35% 내외밖에 안 나오는 건데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다음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자칭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 재편 과정의 주도권 싸움은 사실은 나다. 난데 내가 주인공인데 왜 니네들이 나한테 와서 오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준석은 지금 꽃놀이패예요. 5%에서 10% 사이만 얻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대선에서. 그럼요. 예. 제 3당 후보가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예. 정도 한다 보면 본인이 반드시 꽃가마 타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쳤다고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갈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이 선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준석의 선거의
이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준석은 예. 정말 끝까지 갈 것이고 완주할 가능성이 완주할 높다. 것이고 이 판은 결국 끝나고 나면 내 판이 될 것이다는 그래서 완주만 하기면 내 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 예. 첫 번째 예. 다니면서 이준석 후보 플랜카드 많이 보셨어요? 보죠. 예. 많이 거의 다른 후보의 1, 2번 후보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걸렸어요. 돈을 아꼈다. 두 번째 예. 이준석 후보의 유세차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어요?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네. 거의 안 했어요. 요새 차량을 많이 안 뽑았구나. 최소한으로 했어요. 아꼈구나. 플랜카드 유세차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선거를 열심히 운동하는 선거 운동원을 보셨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러네. 거의 못 보셨죠. 예. 그러면 선거 자금에 초기 들어갈 선거 자금의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예.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게 선거 예. 공보물. 예. 이게 사실 선거 비용의 한 7,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공보물도 딱 보면 타 정당과 비교했을 때 아꼈다? 훨씬 얇겠죠. 아. 그러면 이준석은 오늘 뭐 정당 보조금도 나갔는데 예.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무리하지 않고 빚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지금 다 계획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제3의 정당의 후보들이 마지막에 이 단일화에 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빚잔치를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빚잔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받아들이면 가서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가서 이제 합당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죠. 네, 네. 근데 그럴 요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개혁당이라고 하는 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예. 최대한 줄여가지고 선거운동을 했고 예. 하고 있고 네. 선거를 더 열심히 해봤자 나올 표가 더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자기의 목표는 끝나고 나서 야권이 되겠죠. 그 당시는 이제 그때는 보수의 재편 과정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예. 선거운동 그리고 완주 이런 것이 최대의 자기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절대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예. 플랜카드, 유세차, 선거운동만 봐도 네.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똑바로 안 달아가지고 예. 자꾸 처집니다 플랜카드가. 그거 잘 달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짜로 선거를 하다 보면 그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 선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렇겠죠.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네만 볼 게 아니라 이 전국 팔도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수도권에만 집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플랜카드나 그래요? 이런 것도 오. 예,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다는 걸 전문가들이 쫙 해서 달아야 되는데 예. 어설프게 달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처지거든요. 예. 이준석 후보 플랜카드들이 좀 처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다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도 아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죠. 개혁신당 관계자에게 제가 한번 내일은 꼭 전화를 해보고 올게요.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내 그 실제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유세차 몇 대 했어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긴 해야겠다. 네. 예. 그러면 근데 왜냐하면 이 민주 진보 진영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그 뭐랄까 귀여운 심보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자기 100%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속마음은 절대로 단일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은 이준석 후보가 그리 큰 정치인이 아니어서 득표를 많이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투표함 열어보면 처절하게 개혁신당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그 어떤 단일화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본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략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꽤 있죠. 예. 근데 그건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일부러 좀 띄워주잖아요. 네. 예, 케네디가 될 수 있다. 네.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시고 예.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자구도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자구도의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이후에 보수 재편이나 이런 거는 이후 문제인 거고 이후에 보수의 문제인 것이고 예. 선거 당장의 선거를 놓고 보면은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지금은 유리한 선거지만 네. 보수의 다자구도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그럼요.
그 국민의힘 쪽은 그런 것도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차원이죠. 예. 국민의힘 쪽은 단일화 얘기를 자꾸 또 될 리가 없는 얘기를 또 함으로써 단일화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개혁신당 표를 또 빼오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가 그럼요. 있는 층의 예, 대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메시지 전략도 같이 볼 필요는 있다. 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경선 때 부르짖었던 비슷한 논리의 그런 효과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훌륭한 제작진분들께서 이거는 확인이 된 거니까 적어주셨겠죠. 유세차를 4대만 계약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나 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옮겨드리고 자 그러면 두 분 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개혁신당이 어쨌든 독자 생존한다고 보고 유시민 작가님은 55, 35, 10 이렇게 예측하셨더라고요. 요런 식의 예측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답형으로 뭐예요 그게? 득표율 득표율? 네. 새 후보의 득표율? 그렇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러면 55, 35.1, 9.9. 진짜 귀여운 심보 가셨다. 9.9가 뭡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10%의 목숨 걸고 있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과학적 예측. 9.9. 네. 근데 9.9는 제가 근데 진짜 선거 정치를 그만둘 수도 없고 너무 간절한 나머지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득표율인데 9.9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춰주세요. 3자구도로.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좀 말씀드려야죠. 근거를 네. 가지고.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예. 현재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선거 끝까지 할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 예. 80% 이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에 예. 마지막 투표율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상해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바뀐다고 한다면 중도층이겠죠. 네. 근데 중도층의 당선인 전망을 네. 보면 이재명 후보가 70%를 상회하고요. 네. 김문수 후보를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10%에 불과합니다. 중도층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론하셨던 그러한 수치가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9.9요? 네, 10% 넘기는 마의 두분 다-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근데 좀 짜게 봤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 쪽이 너무 작게 잡았다. 이것도 정정해야겠다. 괜히 내가 29라고 적었는데 안 될 것 같아. 더 높게 나올 것 같아 왠지.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그냥 과거 유승민 후보 정도의 득표율? 그때 바른정당으로 6.1 몇 %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0% 가까이는 못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올 더 것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국힘을 찍어줘봐야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국힘으로 몰아줄 이유가 없죠.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한 자릿수로 보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오히려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아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는 이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이제 19일, 18일은 180일이랑 동일하니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저희가 꼭 해야 됩니다. 정치 라이브가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으로 다음 주부터 새롭게 독립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 위에 나와 계신 검정색 란을 보시면 youtube.com 바이 이제 그 뒤에 있어요. 그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글로 옮겨가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멤버 그대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TV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댓글창 맨 위에 있는 고정 댓글을 한번 봐주시고 그 고정 댓글에 정치 라이브가 정치 야시장으로 다음 주부터 새롭게 바뀐다는 점 여러분들께 고지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승으로 모신 분들인데 총 3,300분 고스란히 옮겨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재관 조국혁신단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